오늘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잔잔함을 필살에 공감으로 살아가는 필살일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에 피리 부는 사나이 하하소쿠 인사드립니다. 요새 말이죠, 정말로 정신없고 또 시간도 많이 부족한 날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치고 마음 자체가 조급해져서 못 버티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쉬고 내가 얼마큼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지 말고 해야 할 것만, 정말로 해야 할 것만 일단 하면서 버텨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와 또 마이너스를 따지려고 하면은 그 일 자체가 더 번거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뭐 그럴 겁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게 하고 싶을 때까지는 좀 한 가지 일이라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여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해볼 이야기는요, 뭐 딱히 별건 아닙니다. 제가 요새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린 아이들끼리 막 처음 봤는데도 잘 어울려서 놀잖아요. 그들은 당신 어디 사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난 그게 좀 슬프지 않나 싶어요. 옛날엔 분명히 우리도 그랬는데 말이죠. 어렸을 때는 정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저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형, 어리면 동생이었던 거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목욕탕에 혹시 가보시나요? 요새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7살, 8살, 9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랑 말이죠. 뭐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어쨌든 가서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수건 가지고 바가지 한 개 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놉니다. 가끔씩은 파워레인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악당이 되기도 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유유상종이라는 말,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낯을 가린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재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누군가의 소문이 안 좋다, 아니면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은 이러한 문제점과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의 진짜 눈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는 위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를 해서 몸에 흔적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그러한 흔적 때문에 불행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불행할 수 없다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왼손에 아직도 많은 자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날이 굉장히 뜨겁고 할 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팔찌들 많이 차잖아요. 근데 저도 팔찌를 항상 차는데 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리려고 차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저도 안 좋은 생각을 했었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이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약간은 좀 씁쓸하고, 나조차도 이렇게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 있구나, 나처럼 당당한 사람도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러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해라든지 자살 시도, 자살 기도가 최악이라고.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친구가 자해를 하지 않았고 또 안 좋은 판단을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10명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 시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살 시도 자체도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주 강한 의지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 눈으로 진짜 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떠한 전환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저는 요새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중학생 애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때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낙인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게 나 때도 있었던 낙인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바로 성적입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분야에 관해서든 뭐든지 다 성적은 있지만 학교 성적은 어떻게 봤을 때 조금은 치사한 부분도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대결을 한다면은 재능이나 아니면 본인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거 학교 공부 자체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포기를 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낙인을 찍은 것은 타인이 아니라 사실 그 본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내가 대학을 좋은 곳을 가지 못해서, 좋은 가정환경이 아니어서,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서, 연예인들 보면서 이러한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떠한 연예인은 저보다도 3, 4살, 심지어는 5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고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용돈을 받아 쓰는 저 같은 고학생들은 참으로 안쓰러운, 그리고 좀 안타깝고 많이 열등 의식을 느끼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과연 진짜 그게 중요한가요? 돈이나 지금 상황 자체를 타인과 비교해서 나의 한계점을 정한다는 것, 그거만큼 심각한 자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열등의식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이란 걸 잘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라면, 타인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한계점을 본인이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측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이건 뭐 탈무드인가? 아마 유태인들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떠한 남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현자, 그 당시에 랍비라고 했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근데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장 큰 정답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리고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그냥 그때 당시를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제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성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스텝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어때요? 좀 지루했나요? 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조금은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도 안 되는 수습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한계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는 것. 세상에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검은 것, 하얀 것, 어두운 것, 빛나는 것, 그것은 결국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사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